그 변호사님, 이경재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사과를 하면서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최순실 씨 했던 내용을 거의 싱크로율 90% 거의 내용은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결국 그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깜짝 놀랐죠. 요즘 말로 깜놀했죠. 예, 핵깜놀. 핵깜놀. 나오면서 이제 사실 처음부터 이제 항상 이제 그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 마스크가 없더니만 이거 참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숙이고 나왔었죠. 예, 그랬었었는데 그럼 굉장히 폭탄선언 같이 하면서 민주국가냐, 이게 민주국가의 특검이 아니다. 강압수사를 하고 있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와 같은 내용을 오늘 조금 더 쉽게 길게 설명을 해준 것이 바로 이 이경재 변호사님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지금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도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 다만 그렇게 했는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얘기했는 것이 특검이 지난 그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 최순실 씨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삼족을 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강압수사다라고 했었었는데 얘기는 했지만 결국 구체적인 증거는 되지 못했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입증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계는 있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이 특검에 대해서 상당 부분 타격을 입혔을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특히 보면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바로 그 대응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전체적인 어떤 여론 형성에 있어가지고는 어떤 특검의 어떤 그 쾌도난마 같이 밀어붙이는 것에 상당 부분 제동을 걸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의도는 있었는데 과연 그것이 성공했느냐에 있어가지고는 오히려 국민 여론이 좀 따가웠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최순실 씨도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다음에 이경재 변호사도 특검 흠집 내기, 그러니까 특검이 과연 정당하냐라고 하는 명분을 뺏으려고 살짝 한번 삿발을 당겨본.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그 좀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런 게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 최순실 씨에 대해서 그 삼족을 멸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이른바 그 독직 가혹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제3의 국가기관 세 개를 했죠. 하나는 검찰, 하나는 국민권익위원회, 하나는 경찰에 그와 같은 것을 문제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사안을 어떻게 보면은 강압수사의 프레임으로 지금 그 나름대로 어떤 끌고 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하면서 상당히 좀 흥미롭고 좀 재밌다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안 사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나 그런 경우에 보면은 그 피의자 내지는 민변에서 상당히 많이 써왔는 거를 지금 기존의 어떤 공안 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경재 변호사님이 그것을 쓰고 있는, 옛날에 그걸 방패로 썼었는데 지금은 창으로 쓰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 변호사님 말씀에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삼족을 멸하겠다는 말을 마치 한 것처럼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특검에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경재 변호사의 주장이에요. 일방적인 주장이고 저게 문제가 되는 게 1시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조사가 끝나고 10시 반경, 뭐 정확한 시간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밤 24일 날, 12월 24일 날 최순실이 와서 10시 반경에 수사가 마무리돼서 변호사는 돌아가도 좋다라고 얘기하고 부장실에서, 그러니까 조사받는 실에는 CCTV가 있어요. 거기는 CCTV를 녹화할 수 있도록 장치가 돼 있지만 특검 부장이 근무하는 곳에는 일반 사무실이잖아요. 거기서 개인 면담을 한 거예요. 그것도 최순실의 동의를 얻어서. 그 당시에는 이경재 변호사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는 수사가 끝났으니까 돌아가도 좋으니까 돌아간 거고, 최순실은 수사하는 무슨 정식 수사할 절차가 아니라 부장이 개인적인 면담을 하자고 해서 방에 온 것이고. 누구죠, 그 부장이? 이름은 안 나왔어요. 이름은 안 나왔는데. 이름이 어떻게 했냐면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혹시나 또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경재 변호사도 땡땡 부장이라고 해서 이름은 지금 안 밝히고 있죠. 지금 부장 검사가 3명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부장이 방에 있었는데 이제 특검에서 뭐라 그러냐면 문이 열려 있었고, 그러니까 면담하는 동안 부장 방에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최순실을 데려왔던 교도관이 밖에 앉아 있었어요. 여자 교도관이 의자에. 그러니까 문 열린 상태에서 문 옆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교도관은 당연히 앉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범죄인을 지금 구치소에 데려왔으니까 다시 또 데리고 가야 되고. 그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있으면 들었을 것이고, 또는 만약에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얘기를 했으면 큰 소리가 들렸을 텐데
그런 얘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도관도. 그렇죠. 여성 그 교도관도. CCTV에 찍힌 거는 들어가고 나간 것만 찍혀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부장 방에는 CCTV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경재 변호사는 CCTV를 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말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검찰에 CCTV가 없는데 그 두 사람만의 대화의 내용이었고 그거는 밖에 있는 사람이 들었을 가능성은 있는데 CCTV를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죠. 예. 근데 변호사님,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12월 24일 일을 지금 끄집어내는 이유가 뭐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적어도 이경재 변호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거에는 답이 뭐냐면은 지난번에 이제 벌써 7번 불렀는데 6번 안 나갔는데 그 중에서 불출석 사유서에 다른 사유와 함께 이와 같은 것들을 썼는데 특검은 다른 사유 이런 사유는 빼버리고 건강 안 좋다 이런 것만 넣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지금 불출석 사유 자체는 지금 제출하고 있지 않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진실인지는 아직까지 더 까봐야 되는데 다만 좀 전에 지금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경재 변호사 측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 10시 반에서 이 크리스마스 넘어서까지 그러니까 12시 넘어서까지 했다고 했는데 오늘 지금 이 특검보 같은 경우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렇지 않다. 10시 반에 했는 건 맞지만 이 복도에 CCTV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시간은 확실히 체크했는데 나를 넘겼는 게 아니고 10시 51분까지 있다 나왔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만 봐도 이경재 변호사가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과 다르다. 이렇게 지금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게 장 교수님. 장 기자님. 교수로 진급을 시켜주시고. 성공에 대해서 개공 교수 쓰라고 미리 복선을 쫙 까는 겁니다. 미래 제가 불러드릴게요. 장미래 교수님. 네. 이름이 장미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네. 지금 이제 변호사님,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양쪽에 우리가 이제 전혀 이 보도를 보지 않았던 저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최순실 씨 측에서 논점을 흐리기 위해서 물타기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중립적으로 딱 봐도. 네. 왜냐하면 이분들의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CCTV가 물증이 나오는 순간에 네. 10시 35분, 10시 51분 하면 자정을 넘긴 건 이미 네. 요 사유 자체가 탄핵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주장 자체가.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된다고 하면 특검에 힘을 빼놓기 위해서 중심을 흔들기 위해서 물타기 하는 거다. 이렇게 네. 보이는데 오늘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네. 슈퍼우먼. 슈퍼우먼. 떴다 슈퍼우먼. 예, 슈퍼우먼만 뜬 게 아니고요. 슈퍼 아저씨도 떴습니다. 슈퍼 아재. 예. 네. 아재라고 하긴 좀 그런가? 30대 남성인데요. 청년이라고 할까요? 그건 저거죠. 슈퍼 오파. 오빠? 그러니까 이제 이경재 변호사가 그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잡아서 거기 굉장히 비좁아가지고요. 기자들이 전부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노트북을 켜놓고 그 기자회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경재 변호사 얘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이제 젊은 남성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악마의 변호사는 사라져라 이렇게 외마디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0대 여성이 나타나서 일종의 피켓 시위 같은 거를 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서초동에 사는 그 아줌마인데 예. 본인을 이제 86학번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을 겪은 세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걸로 기자들은 이해를 장 했는데요. 기자님보다 조금 위네요. 저보다 3살 위신 거죠. 왜 나이를 이런 막 얘기를 공개하세요? 막 하면 안 돼요. 갑자기 제가 쫄렸습니다. 낚였어요. 완전히 낚였어요. 너무하네요. 예. 예. 저 하여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 밥하다가 열받아서 나왔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도대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이냐. 도대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지켜왔는데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민주주의, 자유민주 특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제 예. 출석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문제 삼은 것인데요. 다분히 의도된 최순실의 전략은 강압수사 논란으로 논점 이탈을 하기 위한 것이죠. 이동을 하고 싶었던 그렇습니다. 거죠. 논점 이탈. 근데 지금 강압수사 주장을 하는 사람은 최순실 씨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특검 수사 조사를 받고 있지만 유일하게 강압 수사하고 있고 이거는 자유민주 특검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막 우리 애들까지 다 곤란에 빠뜨렸다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딱 한 명인 거죠. 최순실 씨. 예. 다른 사람들은 다 자백하거나 용서를 구하거나 김종, 이러고 있거든요. 정호성, 장시호, 네. 그다음에 차은택
차은택은 뇌물 뭐 배임 횡령까지 많단 말이에요, 죄가. 그래요. 예. 그런데도 그런데도 지금 별 얘기 안 하고 그렇습니다. 있고. 자신의 죄를 다 고백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근데 지금 물론 이제 주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끝까지 버텨보자 이런 전략을 쓰고 있지만 최순실 씨가 계속 그러면 그럴수록 앞서 이제 말씀하신 청소노동자의 외마디처럼 그리고 또 X하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50대 주부의 외마디 그리고 30대 청년의 외마디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이죠. 야, 근데 변호사님, 저 우리나라 시민들의 이제 법률 지식이 높아져서 변호사 하시기가 좀 힘들어지고 점점 더. 근데 전 뭐 큰 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법률 지식 아는 건 좋지만 글 쓰는 거는 만만치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고급 글쓰기로 저희는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법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오히려 이 사태가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조금 피곤할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것을 아는 것이 힘인 것이고 본인과 관련해서도 어떤 비판의 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교과서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검찰을 흔들어 놓는 게 이제 헌재를 흔들어 놓는 거는 이해가 돼요. 헌재를 흔들어 놓는 것은 3월 13일에 한번 넘겨보자. 네. 그렇게 되면 7명 남는데 표결의 그 최소 숫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그러면은 헌재도 쉽게 가지 못하겠다. 그리고 그 없어진 2명은 어쨌든 자동으로 탄핵 반대쪽으로 자연스럽게 서 있는 거 아니에요? 6명이 찬성이 나와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자 헌재에 대한 전략 이 공격 목표는 알았어요. 근데 특검을 흔들어서 뭘 해놓겠다는 거죠?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특검이란 것은 말씀하신 대로 상존하는 것이 아니고 기한이 있기 때문에 특검 또한 결국은 2월 28일까지 묶어놓자. 그렇죠. 결국 70일 중에 지금 반환점을 지금 도란 상태에서 예. 그 결국 시간을 끌다 보면은 결국 한정된 시간 내에 수사 자원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자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뤄서 모르쇠의 전략은 최소한 어떤 본인의 수사를 하게 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겠다 하는 전략인데요. 예. 그것은 결국 지금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과연 이것을 한 달 더 연장시킬까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인데 과연 연장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그렇죠.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최대한 수사받는 것을 뒤로 미루는 결국 특검과 헌법재판소는 결국 최대한 연장 전략이 본인들한테는 가장 이익이다라고 보는 나름대로의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예.